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막건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요즘 이제 언택트 환경에서 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란 오늘 주제로 오늘 웨비나를 한국 시트리스의 임예슬 차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차장님, 제목이 굉장히 네.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그쵸, 거창하죠. 많이 거창하죠. 자, 거창한 것을 다 빼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사실 이제 요새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많이 이제 그렇죠. 들리잖아요. 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거창한 거 빼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언택트 시대이고 또 많이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하시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이슈를 저희 시트릭스에서 또 어떻게 커버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트릭스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솔루션을 적용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런 뭐 솔루션이나 이런 얘기들이 네. 그런 방식을 시트릭스는 네. 글로벌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나 방식을. 네네. 사실 저희 뭐 시트릭스 내부에서도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런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욱더 이게 중요해질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씩 더 주력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원격에서 네. 근무한다든지 뭔가 이런 거 할 때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이나 방식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있었죠, 사실. 네.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이후에 오늘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별로 이런 보안 솔루션을 각 기업에서 이제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포인트별로 도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솔루션들이 너무 많아져서 각 하나의 기업에서 이거를 더 이상 관리를 하기가 힘들고 이러한 이제 또 솔루션과 솔루션 사이에 연동하는 부분들도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IT에는 그만큼 더 부담이 되고 이런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사용자 경험 면에서 좀 많이 이제 저하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하나의 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임차장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트릭스의 관점, 임차장의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언택트 환경에서 한번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좀 댄스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차장님과 미리 사전에 제가 토크한 거 35분 영상 보시고 여러분 질문에 대한 Q&A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트릭스 임예슬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트릭스의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또 그에 따른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2021년까지 이제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거의 6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좀 지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의 IT 부서가 대대적으로 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규모의 공격 대상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시트릭스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또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고객들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에 좀 걸맞는 행보를 같이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IT 부서가 네. 데이터 센터 내, 네. 회사 내에 있는 네트워크, 네.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 워크스페이스만 관리하면 됐는데 네. 이제 워크스페이스 자체도 이제 막 언택트가 되면서
무한대로 그렇죠. 넓어진 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사내망에 있는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부분들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현재는 지금 뭐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좀 기업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안적인 위협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보안적인 위협에 대한 보호에 대한 정책도 좀 수립을 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보안적 위협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IT 관리자가 접해보지 못했던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용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네. 그걸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네. 그것이 이제 숙제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밸런싱 하느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좀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업무 스타일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좀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격 액세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업무 생산성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기업의 54%가 데이터 또는 이제 IT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한 번 이상 경험을 했다라는 결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사실 한 번 유출이 되면 그 후폭풍이 이렇게 사실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기업에서 탈취한 데이터 갖고 또 협박을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뭐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업무 스타일에 있어서는 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재택근무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제 집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원격 액세스라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생산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게 갑자기 뭐 사라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은 되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이게 조금 변형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꼭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플렉시블하게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요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용자가 어디서 언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트래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nywhere, anytime이라는 말이 네. 20년 전, 10여 년부터 나왔는데 네, 그렇죠. 구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전 변화가 되게 느렸잖아요. 네, 저항도 그렇죠. 거셌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그렇죠. 급하게 발전이 네.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급하게 발전이 된 만큼 많이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된 거는 좋지만 그만큼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놓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보완적인 부분들이 약간 뒷전이 됐던 오늘 건 그런 사실이고. 부분을 이제 시트릭스가 네. 어떻게 메꿔줄 수 있는지 네. 그것이 뭐 궁금한 거네요. 네, 제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의 50% 이상이 사실 이제 자기들의 디지털 혁신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약 1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 데이터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좀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사용자 권한이나 뭐 제한 사항을 사용자 아이디와 연결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혹은 이제 네트워크 등의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안전하게 식별하고 인증을 거치고 승인을 할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이제는 바로 앞에서 우리 사무실 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트렌드가 저는 이제 좀 크게 3가지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2020년도 초에 유행을 한 게 이제 VPN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네네. 이제 기존에 좀 이제 VPN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살짝 사그라들 때,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다시 이제 뭐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VPN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VPN을 다들 이제 사용을 해야겠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이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한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VPN 확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VPN은 기존에는 이제 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 직원을 VPN상에 올려서 거의 뭐 24시간은 아니지만 뭐 오케이. 업무 시간만큼 사용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VPN 트래픽 정체라던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또 끊긴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이제 뒷부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사용자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VPN이 뭔가 이렇게 전사적인 사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 위협도 좀 증가를 했어요. 사실 이제 VPN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네트워크망을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킨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 중 뭐 한 직원이 사용하는 기기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뭐 VPN을 통해서 기업 네트워크 마케팅에 붙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VPN 솔루션이 좀 한계점이 또 보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커넥티비티 문제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이 저하가 되는 부분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래픽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라우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 개인 직원들의 뭐 예를 들어서 SNS 정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업무에 사용되는 이제 BYOD 프로그램, 각 개인 장비에 대한 사용이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 BYOD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그렇죠. 예, 많이들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기업에서 기업에서 장비를 제공하는 것보다 개인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를 약간 권장을 했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관리 부담도 줄이고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권장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직원이 자기가 선택한 기기를 사용을 해서 업무를 보면은 업무 생산성의 향상도 가지고 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업이나 각 사용자에게 각각 이렇게 윈윈 현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사실 이게 기업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보안 위협에는 그렇죠.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꼴이 많아지는 점이거든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키 입력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는 뭐 이런 멜웨어 같은 데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안 트렌드로는 이제 좀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위한 웹 액세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뭐 앱에 대한 액세스나 아니면은 뭐 팀원들 간의 협업,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웹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웹 파워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업무 생산성이나 사용자 경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마구잡이로 주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유출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 뭐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뭐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되는 뭐 악성 링크를 좀 스푸핑하도록 이제 설계된 사이트 같은 데서 웹을 이제 안전하게 탐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이제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또 동시에 사용자 경험은 그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밸런스를 찾는 게 좀 앞으로의 보안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한 요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어 왔던 현상인데 그 수가 더 많아진 거죠. 네. 단순히 얘기를 하면.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뭔가 외부에 뭔가 사이트 복원하는 것도 뭐 이렇게 좀 제한적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재택근무가 되면서 외부에서 일하면서는 그렇죠. 완전히 열려버린 상태가 네.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전하게 뭐 위협이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네.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뭐 예시든 것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네. 뭐 구글이나 아니면 미디어란 이런 데에서도 어떤 침투하려는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퍼져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몇 가지 스크래핑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IT 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솔루션들을 사실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 솔루션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몇 가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마어마한 숫자의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게 됐고 또 이게 포인트 솔루션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사용을 한다기보다 이거를 서로 이렇게 어떻게 잘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IT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부담이나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기업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또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합적으로 해주는 것이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지금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서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로 보안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게 시트릭스가 이제 제시하는 지금까지의 보안 위협에 대한 좀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모든 기업 리소스에 대해서 VPNless, 그러니까 VPN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 뭐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웹이나 뭐 사스 앱 혹은 이제 뭐 가상 뭐 데스크탑 환경, 가상 데스크탑 그리고 혹은 이제 파일 리포지토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업무 생산성과 보안의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죠? 나온 지는 꽤 됐죠. 처음에는 이게 뭘로 시작한 겁니까?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사실 이게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을 하나의 이제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통합 환경 솔루션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출범을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에는 하시면 어떤 보안의 관점보다는 그렇죠. 네네,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보안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해지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제 통합된 환경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플러스로 좀 이제 보안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이제 관점을 좀 돌렸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를 한 거죠, 기능들을. 그럼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기업에 쓰려면 이거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뭐
온사이트 솔루션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솔루션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네,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 네, 사스 거죠? 형태로 네, 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얘를 합니다. 기업이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뭐 재택근무제 외부 사용자들은 일단 여기 접속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쪽에 네. 클라우드 쪽에. 네, 네. 그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필요하시는 이제 뭐 서비스를 사용을 네,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뒷부분에 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거기에 뭐 가상 뭐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신 뭐 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거나 예,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기업이 이런 코로나 같은 새로운 환경이 접했을 때 네. 빨리 어떤 이런 언택트된 이런 상황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때 쌌으니까 네. 바로 뭔가 그렇죠. 업무 스위치할 수 네. 업무 중단성 없이 바로 스위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리소스를 좀 이제 SSO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단일 크레덴셜을 사용을 하셔서 좀 보안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텍스트 액세스라 그래서 뭐 이제 지리적인 요인이나 뭐 이제 시간 아니면은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적용을 해서 좀 네, 상황에 맞는 액세스 형태를 이상 징후가 보이면 차단한다든지, 그죠? 네, 네, 그 네. 부분도 네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네. 사용자 위치 또는 이제 뭐 장치 규정 준수 같은 이제 정책을 적용을 해서 액세스 권한을 이제 좀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뭐 이중 인증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앱 제어를 통해서 뭐 사스나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계층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자체에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앱을 제공을 함으로써 뭐 워터마킹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사 붙이기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 뭐 인쇄 비활성화 같은 기능 또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제어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를 이제 구현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짧은 영상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네, 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뭐 영어로 된 겁니까? 한국어로 된 겁니까? 아, 죄송하지만 이게 영어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뒷부분에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지만 네. 어떤 내용이에요? 잠깐 짧게 말해야지 우리가 볼 때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As more users work from non-traditional locations, it is time to look beyond their traditional VPN to provide access. Citrix Workspace provides a better experience, better security, and better visibility than the traditional VPN. With Citrix Workspace, a user can use any device, whether it is managed or personal. Before they can access their authorized resources, the user must first authenticate to Workspace using one of the numerous identity providers available, which could be Active Directory, Azure, Okta, Google, SAML, Radius, and more. Authentication policies determine what forms of multi-factor and contextual authentication are enforced, and once the user successfully authenticates, they receive a list of authorized resources. Two of the resources a user can access are SaaS and web apps. One of the challenges with web apps is that they are located within the organization's internal network. Traditionally, users would have to install, configure, and launch a VPN, assuming it is available on their endpoint device type. With Workspace, any device can access any authorized resource without the need for a VPN. Workspace goes a step further. Screen scraping and keystroke logging spyware apps are unable to capture details about the user activity within Citrix Workspace and the authorized applications. With access control policies, Workspace also protects users from accessing dangerous links within SaaS and web apps.
The VPNless access also extends to Windows and Linux resources, which could be physical or virtual, apps or desktops. With a VPN, applications utilize app-specific protocols, which are not optimized for low bandwidth and high latency connections. For over 30 years, Citrix has continued to optimize protocols for any type of network conditions. Even a simple file copy proceeds at twice the speed of traditional VPNs. Applications run faster, they're more responsive, and provide a better user experience than a VPN. In order to gain access to internal resources, a set of connectors create an outbound control channel connection to Citrix Workspace. Users interact on a per application basis over these app-specific connections. But once the user is within the application, Workspace provides administrators with visibility into user behavior. With analytics, an administrator can identify users with high-risk scores and be able to identify why. Maybe they are accessing dangerous websites, downloading large volumes of data, or accessing the environment from a new device or location. Administrators can easily create policies based on numerous triggers. For example, if the user accesses Citrix Workspace with a new device, the user must respond to a validation email within a certain amount of time before a security mitigation action is put into effect. As you can see, Workspace not only provides a better user experience by making it easier for users to access their apps and data, but it also improves security by only allowing access to defined resources, all the while monitoring user behavior patterns to identify anomalies and implementing automated security responses. 화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되게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좀 자세한 부분은 일부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사실 이제 저희 워크스페이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예를 들어서 뭐 멀티팩터 인증을 구현을 하셨으면은 이중 인증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 보게 되시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뭐 기존의 뭐 언프렘 앱도 이제 여기 같은 환경에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호스팅된 이제 윈도우 앱이라든지 뭐 사스 앱, 웹앱 등도 이제 여기 같은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신데, 이제 온프렘에 있는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데스크탑, 아니면은 뭐 애주어의 윈도우의 가상 데스크탑 등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아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쉐어 파일이라는 이제 또 컨텐트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그것과 또 같이 연동을 해서 뭐 언프렘에 있는 문서를 같이 여기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혹은 클라우드로 호스팅된 문서 또 이제 같이 여기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컨텐트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뭐 쉐어 파일 솔루션 외에도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그 원드라이브 혹은 이제 뭐 박스 뭐 이러한 것도 충분히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연동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아까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트릭스 아날리틱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릴리스를 했어요. 이게 저희가 릴리스한 지는 조금 됐는데,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의 기본적인 피처예요? 아,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피처는 아니에요. 이게 옵션이고. 추가적인 부분, 추가적인 서비스이고요. 이거는 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각 사용자가 이제 뭐 앱이나 데이터 혹은 뭐 이제 기존 회사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트릭스 아널리틱스 포 시큐리티라는 솔루션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이제 기준을 좀 이제 만들죠.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뭐 위험한 행동을 감지를 하고, 이제 보안팀이 그 사용자별로 좀 위험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관점을 좀 확보를 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아이디 중심으로 좀 이제 그 아키텍처를 좀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디 브로커 형태로 이제 좀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 프로바이더가 어디든지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뭐 기존 뭐 서비스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연동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용 중인 리소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다양한 앱과 쓰거나 싱글 사인온도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옥타라는 거는 저희 시트릭스에서도 저 옥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글 사인온뿐만이 아니고 이제 멀티팩터 인증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미 좀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좀 BYOD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개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좀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또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일단은 이런 개인 기기에 대해서 시작된 세션을 좀 이제 몇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보안적인 요소를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제 좀 세 가지를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안티키 로커라 그래서 키 입력을 이제 스크램블해서 키로거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로거 멜웨어 자체를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좀 차단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이제 웹 필터링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악성 사이트에 대한 이제 액세스를 차단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이게 그 특정 URL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악성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뭐 웹이다. 그러면은 그 웹 자체를 URL 자체를 이제 뭐 차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 격리라고 있는데 이런 브라우저 격리는 좀 이러한 보안적인 요소를 좀 한 단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한 이제 브라우저 격리 같은 경우는 웹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스 혹은 웹 앱에 액세스할 때 좀 이제 사용자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격리해서 유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뭔가 해서 설령 악성 코드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 다른 거에는 영향을 안 주게? 그렇죠. 기업 데이터 자체에는 그 기업망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좀 격리된 환경을 구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그 화면 캡처 멜웨어에 대한 이제 보안 방지 대책인데요. 원격으로 이제 뭐 스크린샷을 찍거나 아니면은 장치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멜웨어들을 만약에 이렇게 화면을 찍게 되면은 빈 화면으로 그거를 이제 그 값을 되돌려준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공격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안전하게 고객들의 사용자 그 환경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FIDO2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생체 인식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IDO2는 아시겠지만 뭐 좀 이제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해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액세스를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워크스페이스도 가장 최신의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 보안 워크스페이스 액세스 패키지라고 해서
좀 이 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 표에 대해서 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그냥 참조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필수 요소는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지만, 보안적인 부분을 생각을 검토를 하시면은 저희 이제 보안 워크스페이스 액세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뭐 다중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앱에 대한 뭐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는 기능들을 좀 더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트릭스 애널리틱스 분석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 기능으로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트 워크스페이스를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네. 뭔가 이렇게 체험해 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좀 자유롭게 고객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체험을 좀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시트릭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시트릭스 파트너사들도 많기 때문에 파트너사 쪽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충분히 거기에 그 워크스페이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런 뭐 라이센스, 뭐 임시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 발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험을 해보고 나서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적용할까 우리 회사에? 네네. 그러려면 이제 고객이 적용하기 전에 뭐 네.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같이 협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 거예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워크스페이스가 사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뭐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다만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각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그 개별적인 뭐 기업용 앱. 자체 뭐 개발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호환성은 조금 이제 테스트를 사전에 해 보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뭐 글로벌적인 뭐 세스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크스페이스가 나온 기간이 긴 만큼 이미 그 호환성 검증은 끝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따로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네, 각 기업에서 개발을 하신 이제 자체 인하우스 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긴 시간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그 보안적인 요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좀 탁월한 이제 사용자 경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이 이제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또 개별적인 이제 BYOD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웹 기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서 여러 형태 이제 멜웨어나 악성 코드로부터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포인트 솔루션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를 하심으로써 이제 좀 안전한 이제 작업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좀 보안 예산 또한 이제 극대화하면서 위험 요소는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을 좀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시트릭스 시트릭스 전문가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답글을 남겨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아마 설문조사 할 거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또 구체적인 뭐 데모,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구체적인 요청들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송재원님, 현재 시트릭스 VDI를 사용 중인데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테스트 사용 요청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트릭스 쪽으로 다이렉트하게 요청하면 되는 건지.
네, 일단은 요청하시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저희 시트릭스 쪽으로 직접 요청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네. 영업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실 거고, 혹시 뭐 잘 아시는 저희 뭐 파트너사가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요청을 하셔도 네, 무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중님이나 이민수님 유사한 질문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차장님은 그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워크플레이스를. 네, 저희 쓰고 사내에서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있죠. 국내에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소개되는 거니까 네. 이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이걸 만약에 사용한다면 네. 뭐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처음에 할 때 뭐 이렇게 팁이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좀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조금 한층 더 나아가 이제 인텔리전트 워크스페이스 기능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터페이스에서 잠깐 보셨을진 거기서 안 나왔구나. 네, 죄송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액티비티 피드나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 페이스북 보시면은 타임라인? 이렇게 타임라인처럼 네. 이렇게 네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타임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업무를 지금 당장 봐야 하고 뭐 어떤 업무들이 추후에 필요하게 될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워크스페이스를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지종원님께서요. 요즘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도 많이 나지만 또 세시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이 세시 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처리 속도 지연하고 보안 취약점 없게 구축하기 위한 주요 방안은 무엇일까요? 구축하기 위한 주요 방안. 네, 질문이 조금 너무 어려운데, 거창하고 어려운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세시 보안은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SIA라는 서비스를 SIA라 그래서 Secure Internet Access라는 서비스를 릴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SIA라는 서비스가 그 세시 기반을 한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트릭스의 세시 보안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저희 SIA 그 서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SIA 관련해서는 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서비스지만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서 궁금하신 점은 그쪽 SIA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한 정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일식님, 기존 VPN 접속은 대상 서버별로 IP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고 포트별로 제어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IP 엔드포인트별로 설정을 하고 포트별로 제어를 하는 거는 아마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워크스페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IP 레이어가 아니라 그렇죠. 애플 레이어고 사용자 레이어니까, 네, 그죠? 그렇죠. 이민수님은 2001년 올해 VPNless 액세스 관련돼서 시트릭스 제공하는 뭔가 프로모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따로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없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지 여부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임차인께서는 이제 여전히 VPN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VPN이 아닌 네. 뭐 꼭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더라도 네. 이런 유형의 다른 유형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네. 하는 거하고 그런 비중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업에서?
사실 비중이 뭐 이게 훨씬 더 월등하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 시트리스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뭐 VPN을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들께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고객 상황에 맞춰서 VPN을 사용을 하시고 싶으신 고객, 뭐 사용을 해야만 하는 환경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시트리스 워크스페이스를 더 사용을 함으로써 좀 보안적인 요소를 더 강화를 보안하고 하셔서, 협업이랑 같이.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고객들께는 또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네네.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뭐 앞으로 VPN이 뭐 완전히 사라질 거가 아닌 이상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비중 뭐 비율로 나아가지 않을까. 네네.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하겠지만, 네, 앞으로 좀, 네, 어떻게 될지 여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김명환님께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서 개인별, 그룹별 제어를 위해 정책 적용 및 변경이 따로따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정책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도 가능한지요? 네, 이 부분은 네, 저희 그 시트릭스 담당자 분께서도 답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세부적인 정책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보통 granular policy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부 정책 사항은 콘솔에서도 변경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네.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되게 신경을 많이 네네. 써주셔서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문중님께서요. 네. 다단계 인증을 네. 멀티팩터 그 어센티케이션을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단계 인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다단계 인증은 보통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제 베이스로, 디폴트로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아까 잠깐 그 녹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컨텍스추얼하게 이제 맞는, 이제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가 이 자리에서 뭐 출장을 갔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특별한 접속을 위해서 추가적인 인증을 거쳐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곳에서 좀 다단계 인증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을 다 다단계 하면 그것도 그렇죠? 물론 네. 네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 인증은 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사용자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박일규님은 재택근무할 때 시트릭스 기반 VDI로 원격 접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업무용 애플릿이 늘면서 VDI에서 네트워크 속도나 클라이언트 성능이 저하될 때가 있습니다.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일단은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이게 단일 솔루션이라기보다 저희 시트릭스의 네트워크 솔루션과 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네트워크 솔루션이 뭐 SD-WAN이라든지 뭐 저희 ADC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 체감하시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불만 사항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사실 애플실 레이어니까 그죠? 네. 속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네. 이지연님은 인스턴스가 한 개인 타사 앱들은 멀티플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요? 일단은 앱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뭐 개발이 된 사스 앱 등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포스 같은 그런 앱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테스트가 다 끝나고 지금 충분히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은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 뭐 인하우스 앱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수한 앱들,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앱들 관련해서는 사전에 뭐 각 기업에서 아니면은 뭐 파트너를 통해서 연동 개발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네. 그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트릭스가 이 제로 트러스트에 있어서 시트릭스의 어떤 뭔가 포지셔닝이랄까? 네. 그건 뭐냐?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시트릭스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사시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 게 작년도서부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뭐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본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핵심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고객들께서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신 보안 위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안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뭐 시트릭스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인가? 워크스페이스를 네. 안 써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 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제공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만큼 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여기 뭐 토크IT라든지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문의를 좀 주시면은 저희도 신나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성원님께서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가면 공격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시스템의 부하나 담당자의 과부하가 걱정인데 시트릭스 솔루션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한 것인지요? 제가 약간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가면 공격 대상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런 지금 환경에서도 공격 대상은 많고 그리고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공격 대상도 점점 더 많아질 테고 이런 상태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좀 미연에 방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거꾸로 되신 것 같아요.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을 해서 공격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방 차원도 있는 거죠. 그죠? 이미 많아져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예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광진님께서요. 현재 시트릭스 VDI하고 ADC를 통해서 가상 PC 환경을 운영하고 있고 재택근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는 일단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의 플랫폼 자체는 이제 세시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세시 환경,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뭐 VDI 환경이라든지 ADC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저희 뭐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혹은 저희 뭐 시트릭스 SD-WAN이라든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세시 기반의 SIA 서비스 등을 도입을 하시면은 한층 더 나아진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정수님은 VPN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라우팅해야 하므로 실제 위치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로트러스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로 이것을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VDI나 뭐 세스 그리고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통합 제어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지금 여기 댓글 맨 위에 보면요, 안나정님께서 여러분 네. 그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의 해외 사용 사례하고 포함된 기능 정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네, 한글로 돼 있나? 네, 저희 제품 워크스페이스. 네, 한글로 돼 있네요, 여러분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여기 요 사이트 지금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요. 네, 한글로 돼 있으니까. 네, 다만 구체적인 사용 사례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죠. 네,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 구글 번역 쓰셔야지, 구글 번역. 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개별 또 답글 또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오늘 좋은 질문자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사실 어떤 분들을 골라야 할지 네, 좀 어렵네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저는 그 문주홍님? 네, 문주홍님. 네, 네네. 한 분 드리고 네. 그리고 아래 문성철님. 문주홍님하고 문성철님.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두 분 다 문씨세네요. 네네. 자, 네. 문주홍, 문성철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 마저 작성해 주시면 또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님 이렇게 라이브로 실제로 이렇게 Q&A 하시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이거 토크IT 자체가 처음이어서 네네네. 이런 형식의 토크 방송이 조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많은 분들께서 좋은 지식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트릭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고객들께 이렇게 저희 좋은 솔루션들 소개를 해드릴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 이제 시트릭스 안나정님께서 해주신 이거 URL 링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그러면 이게 체험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 그쪽에서 바로 체험 요청은 할 수 있나요? 네, 체험 요청은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토크IT의 다양한 방송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